자, 여러분, 제가 이 머리를 잘라야 될 때가 이제 한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미용실을 갑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정말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확 한번 바꿔볼게요. 짠!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르고 또 방치하고 쭉 기르고 또 너무 길었다 싶으면 또 한 번 가서 또 훅 자르고 오고, 예, 요게 보통 제가 미용실을 가는 루틴이에요. 자주 안 갑니다. 예. 지금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덮었잖아요. 요 이유는 흰머리가 요 라인에 따라서 쭉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까면 그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염색을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막 강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말상이잖아요. 되게 길잖아요. 이게 한 해 하나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얼굴을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덮었습니다. 저 머리 해주시는 분이 그만 자르라고 하는 걸 제가 더 잘라주세요. 더 잘라주세요. 왜냐면 앞머리가 자꾸 내려오면 제가 잘라야 되니까, 제가 자르는 것보다는 미용실에서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자르고 왔습니다. 네. 자, 거두절미. 여러분, 요런 광고 많이 보셨죠? 예. 요 기기는 유효 성분들을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시키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예, 뭐 이런 광고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광고가 왜 이렇게 넘쳐날까요? 사실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는 흡수가 거의 안 되고 피부 겉에 머무르는 게 더 많잖아요. 화장품의 성분들이 대부분 피부의 각질층을 거의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은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갈색병 세럼, 이거 뭐 엄청 비싸면서 양은 겨우 막 요 몇 미리, 이거 막 아까워서 어떻게 발라요? 퍽퍽. 이거 막 혹시 바르다 뚝 떨어지면 막 이렇게 긁어서 닦아서 막 다시 바르고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성분들이 피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홈케어 디바이스가 뭐 고주파 기기들이 있고 LED 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비싼 기기 없이도 피부 속으로 깊게 더 많이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진짜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요 MTS예요. 요거. 자, 요게 이렇게 미세 바늘이 달려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막 문질러 갖고 일부러 미세한 손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를 내면은 피부는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막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더 열심히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콜라겐 유도 요법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스스로 자연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아마 이 MTS로 홈케어 관리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죠. 이게 모공 축소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이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장품 흡수율이요,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최대 300%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MTS로 얼굴을 막 문지른 직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어떤가요? 딱 봐도 그냥 아파, 예,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무섭고 아픈데도 정말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할 때.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는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바르는 그 화장품들의 흡수율을 높이고 싶은데 요거는 사실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리드샷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왜 이 생각을 진짜 못했지? 그동안 귀가 정말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요 리들샷이 피부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서 그 안으로 유효 성분을 더 많이 흡수시킨다, 이런 거였잖아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었고 진짜 우리 이 리들샷 뭐 유행했을 때 귀 따갑게 들었던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요, 리들샷이요,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서 이 리들샷을 찾았을 때만 해도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5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고요. 또 성분들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리들샷이요. 이 샷수가요. 이렇게 50, 100, 그 다음에 요건 시카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또 300 요렇게 해요. 물론 700과 1000짜리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거기까지는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요 정도 샷수로도 충분히 저는 효과를 봤어요. 참 여러분 여기 50, 100, 300, 700 요런 숫자는 요 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세 바늘의 개수인 거 다들 아시죠? 찌머니. 자, 요거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먼저 50짜리는요, 정말 순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써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의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이 리들샷을 처음 입문한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순한 50 정도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은 매일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세안을 하고요. 그냥 50짜리 제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완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 토너 바르고 원래 쓰는 기초 그 순서대로 발라줬어요. 그냥 세안을 하고 물기만 닦고 나서 제일 먼저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50짜리를 사용해 봤는데 전혀 나도 자극도 없고 뭐 안 따가운데 이 정도 껌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그냥 바로 100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럼 100을 매일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은 뭐 100을 바르나 50을 바르나 뭐 거의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0하고 50을 약간 격일제로 번갈아 사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50짜리를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은 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굳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100을 매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300짜리는 어떻게 썼냐면요. 사실 300은 아직도 저에게 살짝 자극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고민이 되는 특정 부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얼굴 보니까 여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약간 검게 얼룩이 생겼더라고요. 요 부분하고 이렇게 스팟. 그래서 미백크림을 따로 이제 바르고 있는데 그 부위만 그 미백크림 바르기 전에 300을 위에 덧발라줬어요. 그러니까 50이나 100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고 기초 바르고 그 다음에 300을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더 발라주고 그 부위만 또 따로 미백크림을 발라준 거죠. 만약에 내가 이마나 미간주름이 고민이다. 그래서 나는 탄력 크림을 쓰고 있다 하면 그 국소 부위만 300, 700, 1000 뭐 이런 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능성 제품도 그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발라준다. 그러면 흡수율이 그 부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위에 또 바세린을 발라줬어요. 아주 소량으로 그 부분만. 왜냐하면 이 발라놓은 기능성 성분들이요. 밤새 또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세린을 바르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 요런 팩들 있잖아요. 요새 나오는 요런 수면 팩들 있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붙이고 자면 되는 거. 그걸로 싹 한번 발라주고 붙이거나 해서 막을 한번 쳐주고 그렇게 자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죠. 만약에 팩을 붙이고 잔 경우 그걸 떼내잖아요. 정말 피부가 기가 막혀요. 이 리들샷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하죠. 그럼 정말 좋아졌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지만 진짜 기가 막힌다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 검은 스팟들 있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연해졌어요. 요 방법을 써서.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제 리들샷 쓸 때 그 뭐 레티놀이나 비타민C 이런 좀 자극적인 것들 함께 쓰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함께 썼습니다. 비타민C도 함께 발랐고요. 레티놀도 함께 발랐어요. 목까지 다 발랐습니다. 제 피부가 정말 민감성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하도 막 뭘 많이 해서 그래서 너무 막 따갑고 뭐 하면은 막 자극되고 이래서 내 피부는 굉장히 극민감성이구나. 그렇게 거의 반평생을 알고 믿고 살았는데 그 이후로 자극이 될 만한 건 거의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놀도 제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쓰는데 저는 이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소극적으로 소량씩 정말 막 쥐 눈곱만큼 그렇게 쓰다가 요즘은 그냥 크림, 마지막 크림 있죠. 거기에 거의 1대1 정도로 섞어서 바르는데도 자극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리들샷 바르고 그리고 비타민C도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 크림에 레티놀까지 섞어서 발랐는데도 자극이 없어요. 이게 내 피부가 건강해진 건지 예전에 비해서 아니면 원래 민감성이 아닌데 나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결론. 여러분 피부가 만약에 민감하지 않고 평소에 난 레티놀도 편안하게 잘 쓰는 피부다. 그리고 뭐 리들샷도 써봤는데 나는 잘 맞다. 요런 피부라면 요런 궁합으로 요런 조합으로 쓰시면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침에 깜짝 놀랍니다. 저는 현재 레티놀 0.3을 쓰고 있는데 요걸 다 쓰고 나면은 저도 한번 농도를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또 소심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좀 늘려볼 계획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피부가 이전에 비하면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리들샷 요게요 모두에게 다 잘 맞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민감성, 아토피, 염증성 피부는 사용하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더 예민해지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요. 평소에 정말 리들샷 써도 괜찮았다. 나는 피부가 좀 건강한 피부다. 이런 분들이 쓰셔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리들샷이 아니더라도 보통 요즘 이런 비슷한 미세의 바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사 제품들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스피큘이라고 써 있는 제품들인데 저도 요거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요것도 스피큘 세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세 바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런 제품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제가요 요즘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이요. 화장품을 뭐 요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순서를 바꿔서 해본다든지.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레시피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막 이렇게 넣어갖고 창작을 하잖아요. 아니 저도 요 다양한 조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 얼굴 뒤집어진 적도 진짜 많아요. 예, 근데 또 뒤집어진 피부를 복구하는 재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낸 좋은 방법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간 리들샷 쓰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 매일 써도 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까지 우리 모두 더 환하고 더 좋아진 피부로 꼭 만나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